다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서 우리 아니시란다. 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시작을 하면 위로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요. 자, 분발하고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자, 완전히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완전히 오른쪽. 네, 조선님 완전히 오른쪽. 자, 다시 중간으로, 중간으로 한번 하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네, 15도. 네, 45도 왼쪽으로 한번 돌아드리겠습니다. 45도. 네, 찍으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네, 완전히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90도. 예. 나중에 또 연습 마치고 난 다음에, 포크 콘서트 마치고 난 다음에, 포크 타임 있고요. 사인 타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소리, 이 소리가 더 큰가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치명적인 매력의 소리. 제가 어쩌다 오늘 이런 자리에 소개되는지 앉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직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는 박원순 팬카페 강남 지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수도 서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그 바람을 강남에서부터 일으키자는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이런 흐름에 대해서 큰 함성으로 한번 힘을 더 돋궈주십시오. 어떻게 의원님, 전 의원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늘 어떻게 생각해? 속으로 생각하죠. 설렁해 죽겠네. 국정원분들 계세요? 국정원분들 한나라당 마음껏 동영상 찍으시고요. 26일은 기호 10번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님, 그래야 되죠? 예. 네. 저는 아까 사람들이 17대 뭐 자꾸 그러길래 19대 아니고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네. 썰렁해요, 계속. 네. 제가 먼저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또 낙검수를 통해서 아주, 폭풍 같은 인기를 확보하신 그런 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또 지난 그 선거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 아직도 뭔가 이렇게 뒤를 닦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고 그 상태에서 또 고발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오늘 국회 정론관 가서 4시에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금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제가 법원을 자주 출입하다 보니까 법률 상식도 조금 알아요. 나경원이 직접 하는 건 고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캠프 관계자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고발 당장 취하해라. 그리고 나경원이 직접 나서서 고소해라.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무고로 고소합니다. 지금 고발장 다 썼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무고로 고소하는데 나경원이 고발을 캠프에서 취하하면 저희도 고발장 조금 있다가 쓰고, 나경원이 다시 고소를 하면 그때 무고로 맞대응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우리나라만 자주 쓰고 있는 겁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미 사문화되어 버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시도 때도 없이 짓밟으려 하는 그 못된 버릇을 이번에 혼내주겠다 그랬어요. 이번에 아주 따끔하게 혼내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자회견 마지막에 법정에서 자주 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원님, 원기 온다 그랬고 학부겁을 먹어갖고 이게 잘 먹은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해서 아까 양보를 드린 거였는데. 그렇고요. 그럼 의원 요번에 그렇게 이제 고발당하신 일, 예.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좀 정의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5년도에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고 아버지가 사립학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원총회나 교과위 위원들 모임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기는 공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깔때기를 들이댄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찾아온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총회도 안 가고 교과위 회의도 안 가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학교들 감사 대상 학교 선정할 때 여당 간사인 제 방은 찾아왔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우리 방에 와서 구구절절히 아버지 학교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갔다. 아버지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그런 분이 무슨 공적 지위에 가려고 하고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느냐. 자격 없다.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이었었죠. 손석희 시선집중. 월요일이 한 5년 오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싸우다 보니까. 손석희 시선집중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입니다. 나는 나경원입니다. 발음 좋아요. 나경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아버지 학교와 자기 학교를 구분하느냐. 2001년 6월 19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사로 돼서 한 번 중임되고 두 번 중임되고 지금도 10년 동안 화곡중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보다 몇 배 위에 있는 사립학교 비리의 전설, 사립학교 비리의 스탠다드, 사립학교 비리의 종합백화점, 거기에 이사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올바르게 살아오신 아버지를 먹칠하지 마라.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왔어요. 중학교 학생들에게 일찍이 유교훈련을 알려주시고 일찍이 보충 지고 4층까지 뛰어오르는 훈련을 시키시고 잘못하는 친구들에게 앞으로 기어 뒤로 기어 유교훈련 알려주시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상문고등학교보다 좋은 학교입니다. 화곡중고등학교는요
김건모가 나왔죠? 김건모가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낙곰수를 들을 때도 제가 할 때만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뛰어넘어갑니다. 그 낙곰수에서 무슨 내용이 진행되는지 잘 몰라. 근데 김건모가 나왔죠? 화곡중고등학교. 예, 그 화곡중고등학교는 그날 수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톨릭 수사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다시 생각하기 싫은 학교다.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그보다 더 심한 얘기 했어요. 근데 우리가 편집했어요. 왜? 거기는 나경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경원 명예훼손 시키려고.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런 거죠. 제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 제가 나경원 후보하고 친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는 적절하게 매력을 갖고 있고 저는 치명적인 매력이 소유자니까. 그리고요. 언론에서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 해명하러 왔대요. 그래서 SBS 아침 진행하는 사람이 무슨 루머였냐요. 마치 뭐 잘못 들으면 남녀 간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얘기를 해버렸어요. 끔찍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친했죠? 그리고 학교 와갖고 당신은 감사학교를 선정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학교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자마자 제 보좌관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나경원 학교를 잘 알아보고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면 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선정한테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들어보면 뭐죠? 청탁이죠. 어떤 사람은 부탁이라고도 해요. 청탁이죠. 제가 그래서 MBN 토론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한 6개월쯤 만났습니다. 볼 때마다 그립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당신 꿈속에서도 나타나. 그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래야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자한테 체해요. 왜냐하면 약간 은유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섹시하게. 부탁, 청탁 안 해도 부탁입니다. 그리고 친하기 때문에 저는 강한 부탁과 청탁의 감을 느꼈어요. 얼굴 잘 보여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또 한 말씀 드렸죠. 거기는 또 우리의 못생긴 김어준의 절친 오세훈이도 드나드는 닥터 김스 클리닉입니다. 모르셨어요? 아직 보도 안 나왔어요? 오세훈이도 드나들어요. 예, 그리고 거기 회원권은 1억이고요. 이미 원장하고 한나라당하고 말을 마치기 시작했습니다. 500만원이나 1000만원 주고 거기서부터 까나간다 그래요. 그 병원 망했어요. 이제 그 병원은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집사람 청담동에서 20년 사업했어요. 그 병원은 한 사람 깎아주면 이 말이 돌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또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철저하게 노 디스카운트 전략을 펴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 병원 김선민 원장 충남대 졸업했습니다. 77학번입니다. 디테일 나옵니다. 지금 주진우가 열심히 취재할 건데 제가 좋죠. 제 빨대가 훨씬 더 강한 빨대입니다. 휘경병원에서 휘경동 위생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닥터 김스 클리닉은 전문병원 아닙니다. 전문의 과정 떨어졌습니다. 전문의 과정 떨어지고 2008년도에 병원이 오픈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화환과 김인호 교사의 화환이 왔다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왔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녹음되고 있거든요. 이것과 허위사실 유포로 가요. 왔다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찾을 수 있다는 흔적이 영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병원에 가고요. 거기는 내과로 업종이 병원이고요. 업태가 내과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요, 세금 탈루한 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제가 월요일 한마디 더 벌리면 이제 국세청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 전에 이미 국세청 세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왜죠? 누군가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디테일로 까발리면 지금 들어갔어요. 악마기자 주진호 지금 오늘 원래 여기 오고 싶어 했어요. 엄청 내숭 떨지만 예쁜 여자 엄청 좋아합니다. 그 병원은요 심각합니다. 올 1월인가 작년 11월 12월에 한강동에 50억 상당의 빌라를 샀습니다. 그거 제가 추적 들어갔습니다. 그 병원 원장 이제 못 빠져나와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 병원 덮치면요 1억 낸 사람들 다 현금으로 냈습니다. 탈세. 내과로 여기 세무사 있는지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과로 신고하면요 과표율이 좀 떨어집니다. 성형외과가 더 많이 내요. 성형외과 철저하게 몇 년 동안 성형 미용만 하고 내과로 신고했습니다. 이거 걸릴 거 부지기수예요. 빨리 진실을 밝히고 양심 선언하고 박원순 지지 선언해야 됩니다. 질문하시죠. 질문 한마디에 말을 못.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냥 뭐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던 거를 먼저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말 많이 해서 행복해요. 근데 제가 요즘 듣다 보면 그 악마 기자 주진우한테 조금 밀리시는 느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도 형만은 알고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꼼수 콘서트 모델 분들 꽤 많이 계실 텐데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4명 안 친합니다. 4명 절대 연관시켰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김어준 총수는 환상적으로 진행을 잘합니다. 요즘은 이게 EBT였어. 지 얘기만 하려고 그래. 깔때기 다 전염됐어. 김용민요 편집의 예술입니다.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되는 제 얘기할 때 이외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 지루한 정치 얘기를 김용민의 편집이 없으면 못 듣습니다. 그런데 김용민의 편집이요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과 네티즌 없으면 김용민의 편집은 완성이 안 됩니다. 트윗에 CM송 달라고 하고 3시간 만에 65개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발표하지 않은 게 40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3명 중에 4명 중에 국회의원 한 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국회의원 못해요. 저는 조금씩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을 얘기하고 주진우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전화를 한 15통화씩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굵은 빨대를 쫙 빨아갖고 정보를 주면 디테일을 빼고 그래요. 디테일 잡으면 제가 정책적으로 빨아옵니다. 오늘 주진우 엄청 바빠요. 제가 3번 빨아줬거든. 그래서 4명이 손발을 맞추는데 정말 박대박 하기 전에는 한 번도 편집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넷이서 서로 간에 그만큼 마음속에 있는 일체감이 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김어준은 진행 분야에서, 그 다음에 악마 기자는 취재 분야에서, 김용민은 편집 분야에서, 정봉주는 정치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절정 고수들입니다. 절정 고수들이 묶여갖고 꼼수다는요 한순간 지나가는 패션이 아니라 전설로 남아있을 클래식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박수로 화답해 주시는데 정말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도 박원순 후보와 누구죠? 나꼼수 후보였나? 나경원 후보 토론을 봤는데 제가 느끼는 건 참 나경원 후보가 말을 참 잘한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말도 잘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1억짜리 쓰니까 모양도 좀 잘 나오고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정책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좀 시장을 하기에는 부족한 자질이라는 얘기가 뭐 인터넷에도 좀 돌고 있고, 또 예전에 뭐 자위대 무슨 출범식이니 뭐 이런 그 이야기들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최전방 공격수로서 구체적인 디테일 말고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나경원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자질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별로 관심 없고요. 이렇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제까지는 3관왕이었었는데요. 오늘부로 5관왕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일단 거짓말을 수시로 해댑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말 바꾸기를 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 얘기했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모르세요 하거든요. 이게 어제까지 3관왕이었었는데 어제 저녁서부터 까면 깔수록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는 양파 4관왕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위대를 간 것이 갔다 안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립학교를 부탁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에 제방이 온 것이 얼마나 공직자로서 잘못된 행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노무현 재단에서는 문외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개념입니다. 얼굴 주름 피면서 뇌 주름까지 같이 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공직자들은요, 말이 생명입니다. 한 말을 책임져야 돼요. 자꾸만 박원순 후보한테 토론하자 그러면서 토론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끌어냈잖아요. 말 잘하면 정책이 완결되나요? 말 잘하고 정책 잘하고 일 잘하는 건 대한민국의 정봉주밖에 없습니다. 18대는 왜 떨어지신 거예요? 18대요? 네. 개수가 일단 좀 쌍스럽잖아. 18대가 뭐 18대가. 건너뛰어 그러면. 여러분 반갑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남, 위대한 정치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아니, 저는 낙검수에서 그 정봉주 의원님이 이렇게 뜨는 거 보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서울시장 후보 나가신 줄 알았어요. 서울시장.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후보 안 나왔으면요 정말 나갔습니다. 정말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낙검수 전략이 딱 세워졌어요. 난 나간다고 하고, 주진우 김총수는 말리고, 주진우 말리고, 김영민 펌프질하고, 이런 전략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먹는다 우리. 그래 교통방송 어떻게 나눠 먹을까 이거 짜고 있었어요. 근데 박원순 저희가 검증 들어간 게요, 사실은 지난주에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기억의 유효기간이 나경원하고 비슷합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한 날 진성호와 MBC 시선집중에서 아침에 토론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는 게 중반전이면 맥이 빠질 것이다. 네거티브 하지 마라.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네거티브로 왔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고요. 20대 때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10년 동안 사업하고 지금 되돌이켜보면서 사람들은 제가 89학번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80년생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80년생. 32살 잔나비띠. 친구 먹어 그냥. 친구야 머리 좀 관리해라.